디지털 정보기술 발전과 함께 찾아온 4차 산업혁명 시대. 여러분은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하면 무엇이 제일 먼저 떠오르시나요? 사물 인터넷, 빅데이터, 인공지능, 자율주행차, 스마트 공장. 너무도 다양한 혁신들이 있는데요. 이런 모든 혁신을 가능하게 하는 원천 자원, 바로 데이터입니다. 데이터를 통해 경제 성장과 사회 발전이 이루어지는 데이터 기반 경제 시대에 돌입한 것이죠. 이렇게 중요한 수많은 데이터 중에서도 경제적 관점에서 가장 가치 있는 자산이 되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특정 개인에 관해 그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데이터, 바로 개인정보인데요. 개인정보는 전자상거래, 고객관리, 금융거래 등 사회의 구성, 유지,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로서 기능하고 있으며 특히 기업의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자산적 가치로 높게 평가받고 있는 핵심 자원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렇게 중요한 자산인 개인정보가 누군가에 의해 악의적인 목적으로 이용되거나 유출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유출된 개인정보는 스팸 메일, 불법 텔레마케팅 등에 악용되어 개인에게 원치 않는 광고성 정보가 끊임없이 전송될 수 있고 더욱이 보이스피싱 등 범죄 행위에 악용될 우려도 있는데요. 개인의 안전과 재산에 큰 피해를 줄 수 있고 이러한 피해 규모는 측정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또 한 번 유출된 정보는 회수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이러한 사건, 사고는 유출 기업에 대한 신뢰성 저하로 이어져 이미지를 크게 훼손할 수 있고 피해자들의 대규모 소송 등 큰 경제적 손실을 입게 할 수 있으며 나아가 정보사회 자체에 대한 신뢰를 붕괴시키면서 사회에까지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렇게 중요한 자산인 우리의 개인정보, 어떻게 보호할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시간에는 정보 주체로서의 우리가 개인정보를 어떻게 보호할 수 있을지 일상 속 보호 수칙과 피해 예방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개인정보란 살아있는 개인에 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거나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말합니다. 과거 산업사회에서 개인정보로 인정되지 않거나 정보 항목으로 존재하지 않았던 것들이 점차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개인정보의 영역에 포함되고 있어 개인정보는 고정불변의 개념으로 이해하기보다는 시대, 기술, 인식의 발전 및 변화에 따라 점차 확대되는 개념으로 보아야 합니다. 정보 주체란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정보 주체는 다음의 5가지 권리를 가집니다.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그 정보 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즉, 누가 어떤 목적으로 자신의 어떤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하는지를 정보 제공 이전에 명확하게 인지하고 이용자가 언제든지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 정정할 수 있으며 더 이상의 개인정보 이용을 원치 않는 경우 이용에 대한 동의를 철회하거나 파기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것입니다. 개인정보 침해란 개인정보 처리의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법적 근거 없는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은 물론 개인정보 유우 노출, 오남용, 불법 유통 등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이러한 개인정보 침해는 그 자체로도 피해가 발생하지만 이로 인한 2차, 3차 피해가 추가로 발생하는 등 피해 위험이 높습니다. 인터넷 이용 시 개인정보 보호 수칙. 첫째, 개인정보 처리 방침 및 이용 약관을 꼼꼼히 살펴보세요.
회원가입을 하거나 개인정보를 제공할 때에는 개인정보 처리 방침 및 약관을 꼼꼼하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개인정보 처리 방침은 홈페이지 하단에 표시되어 있거나 회원가입 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둘째, 타인이 유추하기 어려운 안전한 비밀번호를 사용하세요. 비밀번호는 문자, 숫자의 조합 및 구성에 따라 최소 8자리에서 10자리 이상의 길이로 구성해야 안전합니다. 셋째, 비밀번호는 주기적으로 변경하세요. 비밀번호 변경 시에는 동일한 문자를 반복하거나 키보드상 나란히 있는 문자열, 일련번호, 가족 이름 및 생일 등은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 변경된 비밀번호는 예전의 비밀번호와 연관성이 없어야 안전합니다. 메신저 이용 시 개인정보 보호 수칙. 첫째, 메신저로 금전을 요구하는 경우 반드시 전화로 확인하세요. 메신저를 통해 금전 송금을 요구하는 경우 반드시 해당 본인임을 전화로 확인하세요. 만약 금전을 송금한 경우에는 즉시 이체한 은행의 콜센터를 통해 은행 계좌 지급 정지를 요청한 후 메신저 비밀번호를 변경하세요. 둘째, 공공장소에서는 메신저 사용을 자제하세요. PC방 등 공공장소에서는 다수의 사람이 다양한 웹사이트에 접속하기 때문에 악성 코드 또는 바이러스에 감염될 위험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메신저 등 이용 시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로그인 시 아이디, 패스워드가 자동 완성되어 저장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사용 후에는 반드시 로그아웃 상태를 확인하고 종료해야 합니다. 셋째, 메신저 자체 보안 설정을 하고 보안 프로그램을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하세요. 메신저를 통해 보내진 출처를 알 수 없는 URL에 접속하거나 자료를 함부로 다운로드하지 마세요. 또 사전에 바이러스 등을 차단, 치료할 수 있도록 보안 업데이트를 항상 최신 상태로 유지합니다. 온라인 게임 이용 시 개인정보 보호 수칙. 첫째, 누군가 운영자를 사칭하여 개인정보를 요구하는지 살펴보세요. 온라인 게임 운영자는 절대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타인에게 개인정보를 알려주면 게임 캐릭터 삭제나 아이템 탈취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누구에게든 개인정보를 알려주어서는 안 됩니다. 둘째, 아이템 사기에 주의하세요. 아이템을 복사해 줄 테니 바닥에 잠시 떨구라고 요청하거나 캐릭터를 잠시 빌려달라며 아이디 패스워드를 요구하는 경우 알려줘서는 안 됩니다. 또 본캐를 키워주겠다고 하고 부모님 등 어른의 명의로 사이트에 가입하려고 하는 경우 그 명의를 도용하여 불법 대출을 할 수 있으므로 가입해서는 안 됩니다. 셋째,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점검하세요. PC의 보안 취약점을 악용해 개인정보를 유출하거나 화상캠을 통해 영상정보, 음성정보 등이 유출될 수 있습니다. 윈도우 보안 패치를 최신으로 유지해 주시고 바이러스 백신으로 주기적인 점검이 필요합니다.
Nope. Oh my God! 와우! Nope. 국민연금공단은 국민복지를 위해 국민의 노령, 장애, 사망에 대하여 연금을 지급하는 준정부기관으로 국민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안전성 확보 조치를 하고 있으며 매년 정부에서 실시하는 개인정보 관리 수준 진단에서 7년 연속 최고 등급을 받고 있습니다.